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에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아이가 감정 표출을 하면 네. 그냥 받아들여라. 네. 그러니까 수긍을 해주라는 거고요. 수긍. 근데 수긍해준 다음에는 아이가 대체로는 조금 진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애가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냐고 그러면 더 화를 내고요. 네가 화난 거는 알겠어.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주는 게 아니라 참아야 하는 거고요. 기다려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겠어. 네가 화난 거는 알겠다는데 더 화를 내진 않거든요. 그럼 좀 가만히 좀 기다려 주시면 애가 조금 진정이 돼요. 진정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더 화내지 않나요? 아이가요. 더 화를 내면 좀 조용해질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더 오래 기다리라. 네, 네. 왜냐하면 하긴 네. 너 왜 화를 내? 이거보다는 그래도 낫겠네요. 네, 어쨌든. 그럼요. 그리고 아이는 어쨌든 자기 안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설사 잘못된 거라도 부모가 잘 봐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이구 화났어?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건 내가 알겠다라는 거죠. 우리 그 얘기를 해보자. 근데 네가 좀 진정할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리마. 이거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인정만 하지 네. 너무 공감하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부적절한 감정에 대해서 지나친 공감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자꾸 더 그러겠네요. 더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아이 잘 키우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엄마들이 갖고 있는 혼란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지침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예. 지침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선호도, 나의 그날의 건강 상태, 나의 컨디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들은 꼭 가르쳐야 되거든요. 사회적 원칙. 그렇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규범과 질서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선택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이를 정말 존중하고 잘 키워보고자 하는 엄마들은요. 이걸 아이한테 물어보거나 굉장히 부드럽게 아이한테 그러자라고 권유하는 것을 지침을 주는 걸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럴까? 그래 줄 거지?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이거는 선택권을 아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놀이 상황이나 평소에 그냥 좋은 대화를 나눌 때의 이야기지 예. 누구나 지켜야 되는 지침을 가르칠 때는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어떻게요?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든가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그만해라. 그리고 빨리 와, 내려와라. 위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위험한 거 알지? 안 그럴 거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엄마 말 잘 들어줄 거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느 날 싫은데? 그럼 어떨 거냐니?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이를 지나치게 감정을 공감하고 지나치게 아이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게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존중해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만 아이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어떨 때는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지침을 부모가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모든 것들을 다 그랬구나. 동생이 미워서 밀었구나. 이렇게 하고 끝을 내버리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러한 지침을 가르치는 것과 그다음에 혼을 내는 거와 그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수긍해 주는 거와 인정해 주는 거와 공감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하는 거 이게 다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사용되는 용어도요. 이게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네. 하나의 타인으로 아무리 네. 내 자식이지만 존중하고 인정한다. 네. 이게 이제 한 라인이 있고요. 그렇죠. 네. 감정적으로 공감한다. 네. 이게 또 한 라인이 있고 이건 네. 다른 거다 이거죠. 네. 근데 공감은 놀 때, 네. 그럴 때 해라. 아니 일상적일 때. 언제나 공감해 줘야 되지만 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남한테 뭐 백화점을 갔는데 굉장히 비싼 물건을 덥석 만졌어요. 부정적 네. 행동을 했다. 그랬을 때 아이한테 너가 이거 관심은 있지만 너 만지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때는 지침을 줘야 한다. 이게 궁금했어? 이게 만지고 싶었어? 그랬구나. 이게 만지고 싶었구나.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지나치게 아이한테 비위를 맞추는 거고 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한 지침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를 데리고 올 때 다음엔 안 그럴 거지? 이렇게 하는 건 지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음에 하면 또 하죠.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럼 되는데. 다음에 또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면요. 화를 내세요. 소리를 버럭 지르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지침은 또 화를 네. 내는 지침은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를 지침이라는 건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거는 혼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안 되는 거야라고 심지어는 몽둥이를 들고 네, 따끔하게 가르친다고 지침을 얘기를 주기도 하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개념의 정립들이 많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훈육한답시고 아이들을 뭐 때리거나 이러는 일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훈육은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의 첫걸음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지침을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는 해야 되지만 이걸 막 몽둥이를 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막 화를 내면서 지침을 주는 것과 네. 그냥 지침을 주는 것이 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화를 내고 지침을 주는 거는 지침은 빠지죠. 그냥 부모가 나한테 화를 낸 거죠. 그냥 화를 낸 것뿐입니다. 소리를 아하. 지른 것뿐이고요. 몽둥이로 가르쳤다고 생각하지만 애는 가르친 게 아니고 몽둥이로 맞은 거죠. 사실 그런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표현을 드리는 거죠. 네. 저도 그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이제 가르치니까 강연 같은 거 할 때 그런 표현 꼭 쓰거든요.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은 본능이 먼저 반응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네. 동물은 네. 맞받아치거나 도망친다. 도망가거나, 네. 두 가지 행동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네.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네. 방금 말씀처럼 내가 화를 내면서 지침을 줬다? 그냥 화가 났구나. 네. 그러면 아이는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겠군요. 네. 공격인 그러면- 것뿐이죠. 그러면 네. 도망치는군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도망치는 거의 대표적인 게 다 잊어버려 버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거는 아이한테는 너무나 힘들고 두려움이고. 두렵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침조차도 잊어버리고. 네. 어. 그저 감정적으로 굉장히 언짢았고 공포스러웠던 그 감정의 기억만 남는 거죠. 게다가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네. 그냥 맞은 것만 생각나는 거고. 네, 네. 왜 맞았는지는 없어지는 거고. 네. 어허.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아이들을 지침을 줄 때 화를 내거나 때리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게 물론 언제나 때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때리는 사람이 특히 아니면 막 욱하고 버럭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내는 사람이 부모일 경우에는 아이한테 있어서 부모는 나를 가장 사랑을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네. 근데 사랑도 해주고 보호도 해줘요. 예. 근데 가끔은 나를 공격한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동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아이가 통합을 하고 일관되게 부모를 바라볼 수 있겠냐는 얘기죠. 지침은 분명히 주어야 한다. 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네. 지침을 줘라. 그리고 아이가 좀 부정적 감정 반응을 나한테 표시할 때, 짜증내고 화내고 할 때, 그거는 공감하지 말고 그냥 인정만 해라. 네, 수긍해 주라는 거죠. 네가 그랬구나. 수긍. 네. 그렇구나 지금. 네. 수긍만 해라. 네. 또 하나 제가 늘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부모는 아마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모든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과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은 다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늘 아이의 행위에 너무 몰두를 하게 되면 행위에 그 밑면에 있는 아이들의 다른 이유를 잘 보지를 못해요. 대표적인 게 아주 손톱을 심하게 물어뜯는다고 네,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 손톱을 물어뜯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행위에 몰두를 하면 빼 이렇게 되는 거죠. 볼 때마다 너 빼. 아빠가 하지 말랬지. 너 손에서 침 냄새 난다고 했지. 빼. 너 애들이 애기라고 놀려 빼. 이렇게 자꾸 행위에 몰두를 하지. 아이한테 너는 어떨 때 자꾸 손톱을 물어뜯게 되니? 한번 생각해 볼래? 물어봐라. 네, 마음이 좀 어때? 뭐 걱정이 돼, 불안해. 그럼 애들이 심심해. 그러면 아 심심할 때도 뜯게 되는구나. 뭐 그래서 알겠는데 그럼 심심할 다른 방법도 해볼까? 이렇게 이제 이게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감정을 발달시키고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물어봐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존중이고. 그렇죠. 네, 아이가 나 심심할 때 뜯어. 그럼 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아니라 너는 심심할 때 자꾸 손이 가는구나. 그건 알겠다. 내가 들으니까 알겠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빼. 너 다시 한 번만 하면 혼난다. 이거 이렇게. 더 물어봐야죠. 네, 심심하다가 어떤 거야? 그렇죠. 어떨 더 때 심심해? 네 맞습니다. 뭐 계속 그렇게 하면 네, 생각하게 되고 네. 자기 감정의 흐름도 아이가 살피게 되더라. 그럼요. 그거 자체가 정서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부모한테 표현할 때 절대로 혼내거나 훈계를 먼저 하려 들지 마시고 그 감정을 잘 수긍해 주는 것 자체가 그건 아까 말씀 존중이라는 주셨고.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교수님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싶은 게 요즘 아이들은 공격성이 부족하다. 네. 근데 네. 공격성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욱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요. aggression이라는 공격성은요. 뭐 물론 많은 학자들이 언급을 했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도널드 윈너컷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공격성을 옛 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기 위한 에너지 동력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을 딛고 가는 거. 그럼 좋은데요? 좋은 건데요? 그래서 aggression이라는 게 꼭 그렇게 공격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나갈 때는 늘 나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과도 맞서야 되고 예.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또 비인물에 대해서 내가 잘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 심하게 대했을 때 이걸 내가 잘 내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꼭 싸우는 게 아니라 잘 버텨주고 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이 착각한 거군요. 네. 저는 공격성이라는 단어를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네. 자기 인생에 대한 공격적, 네. 진취적, 네, 창조적. 진취적. 그렇죠. 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 다시 한번 나한테 힘을 불러넣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에너지원이 어그레션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게 부족하다. 왜 네, 그럴까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건? 왜 근데 그럴까요? 이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보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공격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마 공격성의 의미일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없는 정말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진취적이죠. 잘 살 거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뭐 이런 어떻게든 것들이거든요. 헤쳐나가고 네네.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네네. 거. 이제 예. 그렇긴 하는데요. 이제 이게 잘 발달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그러니까 남한테 폭력적이거나, 막 욱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는 지나치게 쭈그러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위축되고 누가 한마디로 야 비켜 이러면 뭐 이러는 애가 되거나, 이 완전히 아까 파이팅하거나 플라이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도망가거나 공격을 하거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를 지켜내는 어떤 내적인 힘의 균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은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요. 하긴 아까 우리 부모 세대가 저희들한테 어떤 감정 조절 교육은 제대로 못 하셨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삶을 개척해야만 네. 된다라는 교육은 확실히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또 그래서 장점이 저희는 있죠. 또 그런 면에서 네. 굉장히 공격성이 네. 있어요. 네, 네. 삶을 알아서 살아가죠. 어.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대처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네. 그런 걸 심어주지 못한다. 네.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나 결과 중심이면 부모는 아이보다 많이 살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미리 예측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행착오 경험할 기회를 잘 안 줘요. 아, 맞아. 그리고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서 니들이 뭘 알아? 뭐 네. 이러면서 네. 차단하고. 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그렇지. 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결국 또 결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어릴 때는 없었니? 그러면 어릴 땐 과학자였대요. 그럼 왜 꿈이 없어졌어? 그러면 선생님 나 과학자 못 돼요. 나 성적이 나빠서 그런 학교 못 가요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성적에 의해서 꿈까지도 미리 결정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다 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그 무력감과 이런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약해졌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늘 결과 위주, 성취 위주, 또 잘 되려고 하는 말들 중에서 너 이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럼 것도 그걸 많은 거죠. 키워주려면, 그 공격성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첫 번은요. 심신이 단련되는 데 있어 운동과 신체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요즘 아이들이 그걸 많이 안 해요. 일부러 배우러 가지 않으면 사실 예전에 비해서 저희는 막 뛰어놀고 막 뭐 그렇죠. 정말 뭐 고무줄하고 막 무궁화꽃이 폈으면 뛰어내리고 예. 요즘 아이들 그런 걸 많이 안 하고요. 주로 걷지도 않고요. 집 앞에 바로 있는 학교를 다니고 5분 거리. 근데 끝나고 나면 다 학원을 엄마들이 픽업하거나 아휴. 학원 차를 타고 다니고 걷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따로 운동을 배우러 다니지도 않고 그러면서 학교의 체육 수업은 어쨌든 더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죠.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학업을 중시하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신체 활동을 많이 권장하라. 네. 왜냐하면 이 나의 몸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단 이것을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서고 이 공간 안에서 나의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이 적당한 근육의 긴장감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지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대뇌에 전달이 되면 대뇌를 적당히 각성시켜 집중을 딱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은 체력. 내 몸의 단련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너무 아이를
빨리 답을 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아이가 너는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면 뭐가 좋을까? 뭐 이런데 그거에 벌써 당황을 하면 너 우리가 이렇게 아빠가 돈 벌어서 너 열심히 네. 가르치는데 그런 소리가 말이 되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부모가 의논을 한다든가 그런 점도 어려운 일단 거죠. 다 일단 인정하고 네. 일단 수긍하면서 대화를 해라. 네, 네. 어. 네. 그래서 감정은 수긍, 그 다음에 문제점을 반드시 부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조금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 근데 화가 날 수는 있는데 화가 난다고 매번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밀면 그건 좀 문제지.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애가 그건 그렇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미래의 꿈 이런 이야기 네. 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건 네, 일단, 그럼요. 일단 네. 긍정하고 이야기를 네. 하고 그럼요. 네. 결국은 네. 결국은 아이를 믿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정보를 잘 해석해내는 과정을 부모가 도와주셔야지 결론을 쑤셔 넣는다고 아이가 결론을 잘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뱃속에서 나와도 이 아이는 나랑 다른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감정 처리 기술을 교육하는 것과 네. 그러면서 또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진취성과 공격성을 키우는 것과 네. 이게 다 연결되는군요. 네, 연결됩니다. 같은 얘기군요. 네. 어.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는 아마 이야기실 건데요. 제가 아까 왜 감정이 잘 발달되려면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좀 되짚어 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존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한테 의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 의존적 욕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어릴 땐 되게 부모가 되겠죠. 중요한 사람이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다루어주고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땐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을 주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주고 내가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이게 의존적 욕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채워줬을 때는 이 결핍으로 그렇지. 뻥 뚫린 구멍처럼 남습니다. 근데 사람은 평생 동안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배우자를 통해서든 또는 자녀를 통해서든 내지는 뭐 나중에 친구든 아주 중요한 관계에서 이걸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아주 본능적인 의존적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인간은 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큰 줄기 두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하나는 이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아주 분노의 감정이 생기죠.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아주 사소한 일에 약간 잠깐 짜증을 좀 내고 넘어갈 것도 이런 그 결핍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화를 그게 내게 되는 우구로 거죠. 나타날 수도 네,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의 또 줄기는 내가 오죽 못났으면 내가 이런 기본적인 사랑도 못 받나라는 생각을 하게 자기 되는 좌절, 거죠. 네, 체념 네, 이런 그래서 식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별것 아닌 일도 확 가라앉고 자존감이 아주 상처를 입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떤 한 사람이 우울했다 왁 했다가 우울했다 욱 했다가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경과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네. 그 의존적 어떤 네, 본능을 욕구. 채워주는 것도 역시 네. 부모가 조금 아까 쭉 말씀해 주신 네. 감정 처리 교육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자기 의존성을 네. 채워내는 네. 거죠. 그렇게 교감이 되어야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아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게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오 박사님은 자녀들하고 괜찮으시죠? 네,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고3입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요. 네. 네. 부럽습니다. 욱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오 박사님도 노력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전 사실 욱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노력해야만 그걸 참을 수 있는 거다? 네, 그럼요. 지금도? 네. 저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상의 삶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보여드리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가식적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어떨 땐 고통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참습니다. 네, 노력합니다. 마지막 그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오 박사님도 힘들구나. 네, 어. 노력합니다. 저는 굉장히 전문가시라 이제 아주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다. 네. 인정하고.